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0.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엔 좀 안 좋았어요. 시가는 마이너스 1.17%, 그리고 저가는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는데, 어저께는 22평 저항을 받고 나서 떨어졌죠. 물론 민감 국가 지정이라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민감 국가 지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뭐 큰 뭐 시장에 영향을 줬다거나 이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과 뭐 진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안보 관련된 협력된 분야, 뭐 기술 개발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들을 민감 국가가 지정되면 못한다. 근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부터 무너져야 되고요. 하이닉스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냥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무조건 기술의 삼성, 무조건 기술을 가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시장에 대한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뭐 원전 관련된 무언가를 뭐 빼돌렸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되었다면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다. 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 미증시 보면 딱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나스닥의 주가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하고 실적이 가장 좋고 그리고 평가를 가장 잘 받는 그런 시장은 어디입니까? 나스닥이에요. 그렇죠? 자산 시장의 대장은 나스닥입니다. 근데 이 나스닥까지도 선반영된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고가 대비해서 쭉 떨어지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자, 고가가 여기 2만 11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4.28%, 거의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럼 이 고가부터의 하락폭을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17% 빠진 거예요. 17%. 그쵸? 17%. 코스피의 움직임이 17% 빠지니까 아주 그냥 아우성이죠. 한국 시장이 이제 망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완전히 아우성인데, 나스닥이 지난 한 달이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15% 정도. 그러면 이건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나스닥 영향을 좀 많이 주죠. 25년도 들어서 고가는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이 아니에요. 150달러에서 저가는 얼마예요? 거의 한 100달러 근접하 있는 상황까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적,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70%대를 그냥 찍고 달리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고가에서 떨어지면 30%씩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보세요. 선반영된다는 건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죠. 근데 주가는 매일 등락을 해요. 이 등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떨어질 때는 어떤 부분이 와요? 야, 이거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거 젠슨왕이 나와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미증시를 이야기를 하고 AI 관련된 종목인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AI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AI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전기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건 AI 때문이지만 AI를 돌아가게 만드는 건 엔비디아의 GPU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계속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15% 떨어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30% 이상 떨어졌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냐? 근데 아직 실적이 나빠지진 않았죠. 주가만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심리 둔화가 나올 수 있고, 소비 심리 둔화가 나오면 기업들의 실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용을 건드릴 수 있고, 고용이 건드려지면 당연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겠죠. 이게 뭡니까? 경기 침체다.
근데 실제 지금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실제 IMF에서 한국 시장을 볼 때 지금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내용입니다.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2.1에서 1.5% 하향했다. 이렇게 안 좋다는 거죠. 이거 3월 17일 날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코스피는 오히려 올라요 이제. 그쵸? 먼저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가는 선반영된다. 무슨 얘기냐면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아무리 이런 그 생소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가장 먼저 반영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뭐가 나왔어요? 4% 정도 하락한 정도로 끝났다는 점.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AI 관련된 내용이 바뀐 것이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상승하느냐?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이 좋으냐? 안 좋습니다. 실적차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쭉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3,984억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보면 뭐 연간 1조 원 이상씩 이렇게 버는 것 같죠. 실적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조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여기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6조 정도 되기 때문에 PER 따지잖아요. 16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밥캣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연간으로 바꾸고 별도로 딱 바꾸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밥캣의 실적이 빠진 실적입니다. 어때요? 19년 적자, 20년 적자. 그쵸?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 이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원전에 대한 무언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및 가동률입니다. 쭉 보시면 열린 원전 운영 정보.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내려서 볼게요. 어때요? 90%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왔죠. 18년도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23년도부터 뭐가 붙어요? AI. 근데 이게 한국만 그래요? 아니죠.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내용 보시면 체코 원전이 24년 초반도부터 계속해서 조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쵸? 고가, 신고가 만들고 나서 여기서 매물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추세는 지켰다. 왜 추세를 지켰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시장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시장이 계속해서 내렸단 말이죠. 20%씩 뭐 15%씩 이렇게 계속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저가는 지켰다. 무슨 얘기냐? 원전에 대한 부각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3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미국의 모멘텀이 필요했다. 그 미국의 모멘텀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작용하고 있어요? 값싼 에너지. 누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그쵸?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관세에서 피해 있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한화오션 플러스 방산 쪽이에요. 즉 조선 플러스 방산 쪽이다. 조선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트럼프가 미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직접적으로 보면 원전은 트럼프가 아직 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값싼 에너지를 사랑하죠. 누가? 트럼프가. 그렇죠? 여기만 우리가 딱 집중해서 보자 이겁니다. 근데 추세를 유지할 때까지만 매매를 하자.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하나오션도 추세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추세를 유지하니까 계속해서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시가 공략을 들어갔고요.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공략을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인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선반영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어 보이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타점이 있겠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타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18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코스피 22평 회복. 코스닥 22평이 근접했다. 시장 양호한 편, 미증시 하락도 끝, 변동성은 계속된다. 미증시 하락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 구간이 경기 침체가 실제 온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뭐 굉장히 이제부터는 많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 이제 행동에 나서거든요. 경기 침체 왔다? 그럼 이거 막아야 되거든. 누가 막아요? 트럼프하고 연준에서 막아야 됩니다. 뭘로 막아요? 금리로 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시장의 혼란은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예요. 뭘로? 관세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뒤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을 신고가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주도주 강세, 조선과 방사는 합쳐서 봐야 되고 하나 때문이다. 바이오 일부 강세, 원전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매도세는 끝났다. 계속 주도주만 봐야 된다. 이번 주에 반도체 공략 예정이다.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보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매수 완료됐고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수하면 됩니다. 자, 타점 공유는 3월 18일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 시가 체결시켰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시장가 매수 시가 체결시켰다. 시간 보시면 나오죠. 누구나 거래할 수 있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시간 충분하게 있을 때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신고가 매매 보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실제 거래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실제 제 계좌에서 거래된 내용입니다. 제 계좌 오픈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 언제 공략했어요? 신고가. 뒤 돌려보면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매물 소화 끝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그쵸? 그리고 1월과 2월 초까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알테오젠 또 급등.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도주구는 매일매일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주도 섹터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끝. 이번 주 반도체 예정. 이건 언제 했다? 쭉 보시면 3월 17일 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알테오진 15%대 수익 중, 근데 15%더 올라갔기 때문에 30% 넘어가는 수익 구간 또 만들어내고 있고, 이렇게 30%를 작년에도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자, 그러면 오늘 시가 공략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용 보시면 이때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4%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4% 수익으로. 근데 여기서 계속 매수 구간 다시 잡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신고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신고가도 매수 타점별로 다르죠. 확인하는 족족 계속해서 매수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조선 코멘트가 나왔고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5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 2월 초순 정도의 매도를 했고 더 올라갔지만 이 구간은 하나오션을 팔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매수 구간 잡았고 지금 다시 20%대의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이런 내용들,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어요. 24년도 지나오면서. 자, 제가 주도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 3월달 이후부터는 정말 시장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살아남았습니다. 12월달 비상계엄 이후에 반등을 시작을 했죠.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인 내용을 때문에 뭐 주가가 영향이 있겠지. 근데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닌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내용으로 뭐 되게 뭐 원활하게 흘러가고 뭐 대외적인 뭐 이런 부분들도 계약 체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외교적으로도 무언가가 있으면 주가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보다 시장은 먼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조선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강할 때
그쵸?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단기간 75%씩 만들어내죠. 주도주가 있을 때, 대장주가 있을 때, 그쵸? 그 대장주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4월 달까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
0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